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아무쪼록 2026년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길 걸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만사형통하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6년 1월 2일 금요경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부산경마는 저번 주 한 2주 전부터 지금 안쪽 주류가 다소 무거웠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 기수들이 안쪽을 아예 다 비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만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또 이렇게 계속 타면 심판팀에서 제재를 가할 겁니다. 왜 안쪽에서 안 타느냐. 뭐 심판팀은 알 수가 없죠. 기수들이, 조교사들이 안쪽 주로가 무겁다. 심판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안쪽에서 추적 전개해라. 뭐 왜? 모르니까 느낌을.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느낌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수들이 지금 주로의 상황을 좀 알고 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이 주로 변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금요일도 안쪽 주로가 무거울지 아니면 다시 판판해졌을지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월 2일 금요경마 먼저 시작을 하죠. 2026년 첫 경마를 이제 제주도 1경주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경마가 그 다음 바통 터치를 받는데 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은 인기마 접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경주와 5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새해맞이 기념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못 들어왔던 마필 성실드림이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실드림은 제가 직전 경주에서도 여러분께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센 편성은 아니죠. 자, 그래서 성실드림이 직전에 뛰었 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좀 한 걸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자, 8번 오아시스 스타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아시스 스타도 마찬가지죠.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이 없어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 그게 다였기 때문에 크게 뭐 좋아진 모습은 없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아진 마필이 뭐냐? 이 4번 파워풀랩입니다. 지금 7조 마방에서 8조 마방으로 소속조를 변경을 했어요. 이제 데뷔전을 뛰고 그 데뷔전 치르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마방에서 좀 지내면서 훈련만 하고 주행검사를 치르지 못하고 주행검사 끝난 다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발걸음을 보였더니 바로 이제 8조 마방으로 소속조를 이적을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직전에 김호수 기수가 데뷔전을 탈 때 모습하고 지금 서승훈 기수가 지금 이번 경주 탈 때 모습하고 완전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의 변화의 폭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7번 파워풀루비인데 이 파워풀루비의 성장세 소속주를 바꾸고 난 다음에 변화된 발걸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좀 복병으로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은 7번 태산신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태산신화를 보고 있냐? 태산신화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 그렇게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은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태산신화가 주행검사 끝나고 발걸음의 성장세가 좋아요. 좋기도 좋은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주행검사를 할 때 그 앞에 뛰었던 마필들이 대부분 다 휴양 마필들이었거든요. 그 휴양 마필들하고 뛰면서 발걸음은 좀 밀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예 마필들끼리만 뛰었으면 조금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망아지 경주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세가 좋아진 태산신화 자, 그리고 마방 이적 후에 발걸음의 변화 보이는 이 파워풀루비 인기 마필 중에서는 파워풀루비를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 복병 마필 중에서는 이 태산신화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2경주 조금 빠르게 중매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못 믿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
불빛 강자죠. 김호수 기수. 불빛 강자도 별건 없는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직전에 불빛 강자가 뛰었던 것만큼 뛰어도, 이거 1경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똑같은데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그 정도 15초 정도만 뛰면 충분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빛 강자가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자, 불빛 강자도 못 믿겠는데 이거에 갇혀서 인기 마필로 팔려주는 마필들, 여수 루케스타, 4번 화려한 순간, 또 팔려주는 마필이 외곽에 12번 성실월드. 여기 이제 성실이 또 나왔는데, 자, 화려한 순간이라든지 여수 루게스타, 성실월드, 이런 마필들이 진짜 등 떠밀려 팔려주는 거품 껴있는 인기 마필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배당이 빵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끝날 경주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경주 조금 빠르기는 한데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1월 2일 금요경마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빼박이 능력 마필들이 한 마리씩 출전을 하고 있어서 그 경주를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를 좀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권해드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빛 강자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얘 말고도 다른 인기 마필들, 아예 뭐 이런 마필들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는 복병 마필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주 준메인 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400m 중거리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중거리 1400인데 5번 퀸앤드 서브가 관심은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데 부담 중량도 좀 올랐고, 자, 퀸앤드 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요즘에 이제 저번 주도 이제 그런 말이 한 발이 있었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기는 합니다. 직전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완전히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현장에서 깜빡이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구부터 뚫려가지고 경주 마감할 때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냥 원싹이 나게 들어왔어요. 야, 붙으려면 붙어봐라. 내가 다 씹어줄게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야, 18주 마방에서 이정표 조교사가 저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서강주를 태워놓고, 야, 저 정도로 깜빡이를 만들어 놓고 때리는구나. 근데 들어왔어요. 그러고 제가 직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게 했던 마필이라서 현장에서 배당판을 보고 가시는 게 좋다. 직전에는 안 팔렸어요. 그쵸? 이번에도 어떻게?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현장을 보고 가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뭐 그렇게 싹쏙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4번 소우굿이 여기서는 한 걸음 써줘야죠. 초시대 기수 기승인데 이거는 초시대 기수가 끌고 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주 거리를 일단 1400으로 중거리로 줄였습니다. 경주 거리를 줄인 것도 좋은데 여기 지금 편성을 보시면 얘도 못 믿죠. 못 믿는 얘가 지금 인기 마필이란 말이죠. 소우굿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모래 맞고도 잘 따라가는 마필이고 끝걸음도 좋아서 추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우굿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외곽에 9번 레몬트리도 많이 팔립니다. 레몬트리도 팔리는데 레몬트리 같은 경우에도 1200이면 단거리 1200이면 얘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1400이다. 물론 이 19주 유현명 조교사가 승부 기수로 무준호 기수를 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레몬트리는 경주 거리가 1400이라 조금 아리송하다. 보고 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어서, 자, 이번 경주는 뭐 다른 마필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말 소우굿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에이스선을 빼지 못하죠. 자, 그리고 한남퀸도 빼지 못합니다. 왜냐면 에이스선이 직전에 이제 발주가 늦었고 선행을 가서 완전히 죽었어요. 왜? 1400이었으니까. 얘는 1400m는 힘들더라고요. 딱 맥시멈 1200까지. 그러니까 1300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전빵은 1200m다. 근데 1200m에서는 정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에이스선. 이번에 1200을 다시 찾아 들어왔죠. 직전처럼 늦발주 안 하고 발주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준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에이스선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한남퀸도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외곽만 감아 돌다가
그냥 전개가 끝나버렸어요. 자,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 다시 1200으로 경주 거리도 줄였고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두 마리가 좀 더 앞서 있죠. 능력상 앞서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여기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이 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강 루이스. 그러니까 왜 전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최강 루이스라는 말은 선행을 갔을 때 그것도 단거리에서만, 중거리는 안 돼요. 중거리는 택도 없고 이 단거리 1200에서 선행을 갔을 때는 얘가 한 바퀴 돌아요. 최강 루이스가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 안쪽에서 이제 게이트가 안쪽이기 때문에 에이스 손이 빠르기는 하지만 최강 루이스가 안쪽에서 밀고 나왔어요. 그러면 2번이 자리를 먼저 잡고 가면 6번이 싸우지는 않고 딱 4분의 3반씩 물고 따라갈 거란 말이죠. 어차피 1200은 자신 있게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이스 선이 이렇게 만약에 너 뭐야? 최강 루이스가 앞에 가네? 갔는데 빨라졌다고 보니까 뭐야 저거 내가 그냥 결승선 돌면 내가 이겨줄게 라는 생각으로 놓고 따라가 버리면 얘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둘이 서로 경합을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방심하는 순간에 얘는 한 바퀴 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선행을 못 가면 뭐 그냥 그대로 꼴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행을 만약에 나섰을 경우에는 그거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마필, 여기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은 최강 루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5경주는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중반부 경주인데 메인 경주다. 후반부 경주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두 마리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8번 이지스 크라운. 자,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지금 승급전. 직전 경주 우승했죠. 자, 그리고 벌마의 강자입니다. 벌마의 강자도 마이너스 2kg. 얘도 승급전. 두 마리가 다 승급전이에요. 뭐 발걸음은 좋았죠.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 보면 뭐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뭐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얘네들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얘네들만 돈 벌으라고 다른 애들 뒷짐 주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경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방의 승부 타이밍이 뭐 승부 타이밍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있어요. 승부 타이밍이라는 게. 뭐 그러면 승부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면 뭐 그러면은 뭐 넣었다 뺐다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냐?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라는 게 아무리 마방에서 우승 다 하고 싶죠. 우승 안 하고 싶은 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 승수 챙겨야 되는데. 근데 말이라는 게 로봇가 아닌 이상 항상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승부를 하고 싶어도 말이 컨디션이 안 좋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 이번에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편성을 잘못 만났어. 나보다 센 놈들이 막 한 3-4마리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빠이 조져서 껍데기를 벗긴다 그래도 그래 봐야 3-4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조건들이 맞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 마필의 컨디션이 상승세로 올라와 줘야 되겠고 편성도 얘가 뛸 수 있는 니네들 정도 발걸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조건들이 맞아졌을 때 마방에서 그렇지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18조 이정표 조교사 마방처럼 갑자기 무슨 뭐 개바람 태풍이 불면서 배당판에 깜빡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바람이 아예 안 불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그렇게 준비해놨으면은 뻐꾸기가 날아가겠죠. 서울, 부산, 제주 뻐꾸기가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바람을 좀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당은 먹을 만큼 나오겠다는 거. 바람 타면은 저는 더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원래 바람이 좀 불어줘야지 승부가 잘 되는 집이기 때문에
마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놈을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붙어보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얼추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5경주 현장에서 조찬훈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패스트맨이 있죠. 직전에 패스트맨이 몇 마신 이겼어요? 13마신 이겼어요. 13마신. 대차. 근데 13마신인데 자, 이번에 이제 패스트맨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감량이 없어. 직전하고 똑같아. 왜? 직전에 10마신을 넘게 이겨버렸으니까 감량을 주겠냐고요. 잡고 들어왔는데. 놀면서 왔는데. 자, 그러니까 감량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보다 말은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자, 제가 평일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석세스카우가 완전 인기마필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기마필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평일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이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발주도 안 됐어. 전개도 좀 안 좋았어. 그 모든 조건들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상대를 잘못 만났어. 상대를. 패스트맨이 워낙 발걸음이 세죠. 그래서 그렇지만 석세스카우도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여기서는 또 인기 3위가 보령의 신용입니다. 자, 보령의 신용도 지금 감량 1.5면 얘도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이기는 한데, 지금,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하고 이번 경주 이제 모습을 보면, 이거 지금 2번밖에 안 뛰었잖아요. 성장세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마 3마리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부산 6경주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3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6경주와 비슷한 양상이죠. 안쪽에 벌교마술사가 있습니다.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좀 올랐는데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당연히 올랐고, 스톤파이터도 부담 중량이 올랐습니다.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이 두 마리의 발걸음, 이미 장거리에서 발걸음을 확인을 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는 인정이 되죠.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도 그렇고 이번 경주 편성도 그렇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이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더풀 존스가 팔려주고 있는데 얘는 1800이라서 조금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요즘에 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말이 있습니다. 대오나라죠. 그러니까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부터 말이 조금 변하긴 했어요. 직전에도 올라오는 끝걸음이 괜찮았고, 그 전에도 올라오는 끝걸음이 괜찮았고, 1800에. 여기서는 뭐 2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교마술사나 스톤파이터하고 견주어가지고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발걸음은 아니더라도 뭐 안전빵으로 3차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런 마필인데, 어차피 현장에서 팔릴 인기 마필이니까 여기도 벌교마술사나 스톤파이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다른 복병 마필이 얘네 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역시 6경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이제 중거리 경주로 다시 넘어왔는데, 안쪽에 금화 어댑터. 이게 감량 1kg 승급전입니다. 직전 경주 뛰고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는 게 석세스 파워예요. 김호수 기수가 기승한 석세스 파워가 또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서승훈 기수가 직전에 금화 어댑터를 타니까 잘 뛰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경험도 없어요. 이제 1200 뛰고 1400인데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얘가 선행이죠, 선행. 안쪽에. 제가 만약에 주로가 저번 주처럼 무거워서 안쪽 게이트에 서승훈이다, 그러면 제가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서승훈 기수 기승하는 거 보셨죠? 서승훈 기수가 금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초반까지는 안쪽에서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맞았는데 일요일날 3경주부터인가 4경주부터인가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딱 가는데 안쪽에 3마신을 비워놓고 갑니다. 안쪽에 3마신을 비워놓고 선행을 가면서 경주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우승을 들어왔죠. 서승훈 기수가 알아요, 지금. 안쪽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선행 가도 안쪽에 2마신, 3마신은 비워놓고 가야 되는구나. 결승선에서 안쪽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서승훈이 알고 탑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행 가는데. 그리고, 말도 좋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석세스 파워는 금화호때 또 보내놓고 선입전개 따라갈 거고 외곽 선입으로 붙어줄 거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안쪽에서 비워놓으면 비워놓는 대로 옆으로 쓰겠죠. 김호수 기수가. 자, 그리고 두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어요. 그쵸? 이 두 마리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이번 경주는 좀 폭탄 배당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플라잉 글로벌이라는 말인데 미국산 마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 10마리가 뛰고 있는데 미국산이 2마리예요. 스카이 유니언 그리고 플라잉 글로벌 2마리 미국산이 뛰고 있는데 플라잉 글로벌도 주행검사에서 봤던 기본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데뷔전 한번 경험을 했고 지금 두 번째 경주를 들어오면서 정도윤 기수로 또 기수까지 변경이 되었어요. 기수 변경되었고 성장세 보이고 있고 1200 아니고 단거리 아니고 중거리 1400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직전보다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번 경주 덥석 물어가지고 얘를 축으로 놓고 복병으로 때립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복병 마필 지금 상태 많이 좋아진 플라잉 글로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1200m를 노리고 출전하는 말이 2마리가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골든에어, 은빛대로. 2마리 직전에 같이 뛰었죠. 자, 골든에어는 1200이면 그냥 인정입니다. 인정. 1200은. 어떻게 뛰어도 잘 뛰니까. 얘는 단거리. 1400은 어떻게 돼요? 인기만 팔리면은 한번 빼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죠. 단거리는 잘 뛰어요. 골든에어. 자, 은빛대로. 직전에 골든에어하고 은빛대로하고 같이 뛰면서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1마신에 착차도 안 났어요. 4분의 3마신 머리차. 얘가 3착으로 왔어요. 직전에 누가 탔어요? 모준호 기수가.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얘하고 1마신도 차이가 안 났는데 자, 이번에 골든에어는 신윤섭이 그대로 타고 있죠. 부담 중량도 올랐어요. 기수도 똑같고 근데 부담 중량은 올랐어. 근데 은빛대로는 얘는 기수가 바뀌었는데 부담 중량 그대로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전에 1마신 차이였는데 이번엔 얘가 이기는 거지. 그러면 은빛대로가 이기죠. 골든에어를. 이 2마리가 단거리 1200에서는 세요. 발걸음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복승의 마필들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꼭 이런 경주들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빤한 삼복승 안 들어오더라고. 절대. 엉뚱 깽뚱한 놈들이 들어와. 삼복승에서도. 이 2마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가는데 여긴 제가 여러분들께 삼복승에서 좀 터트릴 만한 말들.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가로서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은 분석으로 볼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 뭐 조교 갑자기 좋아져서 분석이 뭐 지금까지 무슨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번에 노려야 됩니다. 이런 분석 전개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은 아닌데 딱 예상가의 그 딱 여기서는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안쪽에 퀸티케. 얘는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고 안쪽 게이트라서 현장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팔릴 거예요. 팔리는 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얘인데 골든이라는 말인데 이 골든이라는 말이 단거리에서 한 번씩 미친놈처럼 뜁니다. 그러니까 뭐 미친놈처럼 뛴다는 게 뭐냐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얘 근데 뛰어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최영용 기수가 또 단거리에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마필이잖아요. 자, 이번이 딱 찬스가 됐을 것 같아요. 컨디션도 적당하니 괜찮고 아무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용락이가 타고 있고 이용락 기수가 타고 있고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단거리 1200에 51km.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이죠. 실상적으로. 그냥 원래는 12조 마방에 이용락에 외곽 게이트 이런 말들이 있으면 그냥 지워야 될 말인데 이상하게 이런 편성에서는 이런 놈들이 꼭 들어오더라고. 골든 같은 놈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복승식에서 건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3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복병마필 골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후반부에 인기마 접종 경주가 좀 많이 있었고 중반부까지는 약간 좀 혼전도가 보이긴 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막 혼전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2026년 첫 경마일 1월 2일 금요일은 부산이 왠지 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